신양입니다. 개회식 이후에 웃음기가 싹 사라진 이 장소의 분위기는 뭘까 앞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쳐놓으면서 말입니다. 그 생각이 먼저 났네요. 지난해 9월 16일입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져가지고 적병지에 계신 진짜 많은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고생한다는 생각, 그것이 먼저 떠올랐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개성공단 업무에도 사실 많은 차질이 좀 있습니다. 도라산역, 도라산 전망대 그쪽 운영이 다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렇게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요. 오늘 한당한 포럼에서 경화경제 개성공단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면서 포천의 내일 내지는 미래를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단 시대, 분단 체제, 분단 구조 속에서는 포천은 결국 적병적이죠. 적병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기피하는 단어입니다. 분단은 비정상이죠. 분단은 총체적 비정상에 도는 토대인데요.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본다라면 이곳은 이미 익히 포천을 지키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죠. 70년 분단 체제가 가렸던 비극적 삶, 그 문화적 공간으로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70년 분단 체제 그 속에서 다 사멸했죠.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식조차 없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그 70년의 시간 동안, 물론 35년 일제 식민의 시기까지 포함한다는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이 영역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식 자체가 없죠. 다만 평화경제라든가 남과 북이 평화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접경에서 중심으로 이 포천이 중심이 될 텐데 누가 해줄 것 같습니까? 마지막 화두입니다. 접경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누가 해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단호히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역사인식과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성들까지 함께 제안하고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나 산자부나 국토부나 청와대가 그림 잘 그려가지고 갖다 주겠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비전을 제시해야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비주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라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통일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입니다. 북측에 휴전선 넘어 5km밖에 안 되는 그 2천만 평의 개성공단 전체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입니다. 그 운영 과정 속에서 늘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진짜 포천을 접경지역에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으면 먼저 준비하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문제의식들을 확산시키고 포천의 시민들이 그 중심에 서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남북경협, 평화경제, 개성공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남과 북이 직접 체험적으로 이미 해봤던 평화경제의 상징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그냥 휴전선 넘어 북측에 있는 단순한 공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공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적 가치로만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깁니다. 개성공단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과 북이 60년, 70년 분단체제 적대적 군사적 긴장 상태를 휴전 상황을 평화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합의했던 사업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업의 이윤 창출은 그냥 따라왔던 겁니다. 평화경제를 말씀드릴 때 다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평화를 만들고 난 바탕 이후에 경제 번영을 하겠다. 인식이 오류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과 북이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2000년 8월에 개성공단을 합의했던 것은 말입니다. 엄혹한 군사적 긴장, 적대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남북의 교류협력의 사업에는 여러 많은 양태가 있습니다. 인적 교류도 있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도 있죠. 체육, 예술 교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의 교류협력의 방식이 바로 경제협력입니다. 물적, 제도적인 장치죠. 경제협력은. 그 개성공단 남북 병역을 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아닌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단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더라. 그건 이미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많은 엄청난 부가가치들은 창출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남북병역입니다. 평화경제 이야기인데요. 그 소개를 잠시 하면서 저 세상이, 저 시대가 눈앞에 임박해 있는,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는 현실이구나. 실질적으로 분단시대, 70년의 분단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평화의 시대로 조도한 걸음으로써 진입하고 있구나. 업다운에 등락은 있겠지만은 평화의 시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정사실화된 대세, 판세, 희식이 있구나. 그 시대를 먼저 호천시가 먼저 준비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희미하긴 합니다만은 이곳이 남과 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 그 2천만 평의 1단계 20분의 1인 1단계 100만 평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이게 휴전선 좀 됩니다. 가막산입니다. 직선으로 3.5km, DMZ 군사 공개선으로부터 3.5km, 5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바로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1단계 100만 평과 2천만 평 안에 우리는 개성공단을 합의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2천만 평입니다만은 구두상으로는 4천만 평, 1억 평까지 넓혀가겠다. 남과 북의 평화의 시대를 움직이는 메카로서 정중심에 남과 북이 합의했던 지역입니다. 이미 포천에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이 지역 1단계 100만 평과 2천만 평 안에는 이 서부전선을 커버하고 있었던 북측에 정예, 국무력,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과 관련 군사 무기 체계들이 절비했던 곳입니다. 그 6만의 군병력과 군사 무기 체계, 서울을 향했던 방사선포, 방사포 이런 것들이 이 개성공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북측 후방으로 10에서 15km 물렸죠. 그 자리에 개성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단이 아닙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6만의 군병력을 빼면서 북측이 이것을 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인식의 오류 한계가 그 무지가 재앙적 상황 분석 실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건데요. 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평화경제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게 평화경제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평화경제는 한반도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적 기회다. 내지는 평화경제는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이 평화경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까 모릅니다. 세계사의 과업이라고 해요. 남과 북의 과업이 아니라 냉전적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사의 과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짜 맞는 이야기인데 진짜 저 문장은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저 평화경제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 냉전적 세계질서 그 축,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이 한반도입니다. 동북아가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이 동북아의 냉전적 갈등의 그 빌미가 북한 문제죠. 남과 북이 평화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진짜 구현할 수 있다면 동북아의 평화가 구현되고 세계사를 실질적인 냉전 질서의 마지막 해체를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 중심에 남과 북이 있다. 동북아의 정중심에 남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평화경제, 한반도의 평화경제가 동북아 평화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세계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마지막 표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동북아시아를 해양으로 본다라면 한반도는 남과 북은 미, 일, 중, 너 조변 4국의 정중심에 정치 지리학, 지정학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 일, 중, 내 감옥에 갇혀 있죠. 이 지정학을 지리경제학, 지경학으로 바꾼다라면 우리는 이 지정학의 감옥을 동북아라는 지경학의 바다, 그 허브에 남과 북이 존재합니다. 남과 북이 손을 잡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 일, 중, 너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남과 북의 분단 체제 유지가 그들에게 국익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은술 체계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사실은 국제정책 질서의 맥락 속에서 그들은 한반도의 분단체제 유지 전략을 지금까지 구현해 왔습니다. 진짜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될까요? 아주 도발적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잘하면 분단을 극복해서 평화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순간, 이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분단체제를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14년간 남과 북이 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이죠. 분단의 역사를 평화로 통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인식에서 했던 인식에서 정확한 인식이 되느냐 정확한 상황 분석이 되느냐 인식과 분석이 정확해야 대책도 정책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식과 분석이 잘못되면 대책은 정책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분단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 미일 중너의 분단 전략을 넘어서 남과 북이 진짜 손 맞잡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전략들을 가질 때, 그 인식이 확보할 때 평화가 분단 극복이 가셔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성공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의 창이라 그러죠. 개성공단. 이미 14년간 체험해본 통일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왜 모르는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죠. 분단체제는 평화와 통일의 순기능에 대해서 거의 공유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분단체제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죠. 이 평화경제의 창이었던 실질적으로 14년간 남과 북이 개성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으면 저 개성공단을 저렇게 둘 것이냐 내지는 제2, 제3의 개성공단 왜 못 만드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사진만 자료집에 다 넣고 텍스트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의 핵심 가치입니다. 평화, 경제, 안보, 통일문의 미래적 가치. 예, 개성공단은 남과 북 6만의 노동자들이 14년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영해버렸습니다. 해봤는데 진짜 엄청난 평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는 차이일 뿐, 다름이었을 뿐 틀림이 아니더라. 사회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같은 공간에서 배워가더라. 그 자체가 이미 평화이더라. 경제적 가치로서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그냥 퉁쳐서 계산해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동남아로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 동남아 중에 많은 기업들이 가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보다 개성공단은 우리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평균 5배 정도 더 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개성공단 그러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주 왜곡된 거짓 허구의 담론이 하나 있습니다. 퍼주기다. 북측에게 돈줄 달러박스다. 다 거짓입니다. 완벽한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거짓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단체제라는 겁니다. 그 분단은 일상적으로 그 거짓들을 남발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하간에 개성공단은 압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오는, 우리가 이를 투자하면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20배, 30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북측 노동자들 한 달 실질 평균 임금이 작게는 63,000원, 많게는 18만 원을 줬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개성에서는 13명의 북측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측 노동자들은 남측의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만큼이나 일을 잘합니다. 오히려 더 잘 만듭니다. 개성공단의 최고의 이점은 말입니다. 그들은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끝까지 합니다. 누구나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숙련 노동자는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그런데 63,000원에서 16, 7, 8만 원이 됩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의 기본 바탕입니다. 말이 통합니다. 민족적 정서가 같아요. 생각이 비슷해요. 음식도 비슷합니다. 이만한 곳은 없죠. 마찬가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아침에 전화해서 만들어 놔라. 들어가서 갖고 나오면 됩니다. 이런 곳은 없습니다. 베트남은 20일 걸리죠. 중국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몇 프로가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인 겁니다. 안다라면은 저렇게 둘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죠.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중국한테 다 투을 당했기 때문에 그럼 남북 경쟁하면 되잖아요. 왜 하지 않죠? 퍼주기니까 라는 거짓말의 가치 있죠. 압도적 포기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이 많은 혼란의 중심에 분단체제가 작동하죠. 남북관계, 북한 통일 관련된 수많은 허구와 거짓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게 다쳤었고요. 압도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더라. 더 말할 것이 없더라.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두 문장은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직접 운영했던 남측 기업 대표님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기업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퍼주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압도적 포기 대상이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단 말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만들고 싶었고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다. 그 평화 경제의 상징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마찬가지로 안보적 가치. 평화는 적극적 안보의 개념입니다. 평화가 실현되면 근본적인 안보의 문제가 사라져버리죠. 마찬가지 남과 북이 70년 체제와 제도의 다름, 생활 양식, 가치 기본 그 다름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웠던 것,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까지 담보했던 이런 공단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개성공단에 자명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했을까요? 왜 공유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분단체제라는 겁니다. 분단체제. 분단체제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 분단체제 심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죠. 넘어가겠습니다. 1대36과 개성공단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걸린다. 이 많은 자료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저임금 노동력, 고품질 생산성, 임금 인상률, 이직률, 노동절 모든 것들이 압도적 경쟁력을 담보하는 남북 경협의 비교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압도적 포기다. 퍼주기가 아니고 압도적 포기더라.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일자리가 상실됩니다. 남북 경협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 논리 어떤 논리인가? 개성공단에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남측의 연관 협력업체가 3,000개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연관 협력업체가 똑같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 연관 협력업체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늘리게 됩니다.
남북 경협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난 제로섬 게임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연관 협력업체들 줄도산해버립니다. 일자리가 상실되겠죠. 악순환입니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남북경협은 오히려 그 여기더라. 고용이 창출되더라. 이게 14년 개성공단을 운영했던 구체적 데이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도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10개 기업들 평균 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는지 계산해 본 거예요. 국회에 제가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임가공 단가 기준으로 GDP 말고 임가공 단가 기준으로 1억 원 생산하는데 북측에 전달된 현금은 소위 말하는 임금 대비 나간 거 570만 원이면 됩니다. 남측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1억을 생산하려면 8,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5분의 1 비용으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과 타 공단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폭력입니다. 압도적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베트남보다 개성이 최소 5배는 더 벌더라. 2배도 엄청난 거죠. 5배를 더 벌어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016년 2월 10일 날 전면 중단되고 나서 가장 많이 나간 곳이 베트남입니다. 40개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개성 기업들 중에. 40개 기업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베트남 와서 2년 이상 굴려보니까는 알고 있었지만 개성공단이 얼마나 큰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느낀다 그래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한 5배는 차이 납니다. 왜 우리는 개성공단을 못 열고 있을까요? 왜 못 열고 있죠? 무지하기 때문에, 인식 오류 때문에, 한계 때문에, 내지는 분단체 지시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 개성공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평화와 번영이 국민의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저는 개성공단 재개라는 것이 남북 경협만이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국민의 행복의 물적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자. 국민의 행복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행복은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국민들의 생존권 담보하고 평화, 경제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열자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 국민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가자. 다른 거 없다. 인적, 사회문화적, 예술체의 교류 말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제협력, 평화경제, 그것이 국민행복의 첫 걸음이다. 개성공단 재개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자. 지난해 저는 입주기업 대표단을 모시고 직접 미국을 찾아가서 이하원 아태 소유에서 개성공단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거죽이 아니고 호흡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이 지급되어지는 한 달 6만 3천 원, 17, 8만 원은 4인 가족이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걸 가지고 일양살상무기 전용하지 않아요. 미국 의회에 있는 많은 의원들은 개성공단이 그 가치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에 얼마를 주는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거죠, 그냥. 그것이 대한반도 전략이니까. 이게 국민의 행복의 근저인데 이야기해야 되죠. 마찬가지 다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찾아가야 됩니다. 유엔을 찾아가서 포괄적인 북에 대한 제재들이 오히려 평화를 깰 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평화를 만들던 곳이었다. 평화를 만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핵화를 추동, 견인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안보리 제재의 예외에 의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에 기하기 때문에 공단은 예외적 조치로서 인정받아야 된다. 라는 설명을 또 하러 가야 됩니다. 이 많은 과정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국민은 행복해야 된다.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 정치와 행정의 목적, 국민 행복. 국가의 목적인 국민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가장 확실히 체험적으로 14년간 해봤던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그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남북경협 전면화 평화 재개를 통해서 국민 행복을 담보하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또 계속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천에서도 연천에서도 철원에서도 함께 공유되어지고 알게 되면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평화경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동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포천은 더 이상 접경지가 아니다. 평화 통일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